11월 5일은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있죠. 24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에 경기 침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아무래도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 선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이 대선이 있는 해에 어떻게 패턴이 나타났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최근 영상을 많이 다루지만 애초에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저평가되는 기업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인 투자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 시점에서는 글쎄요, 올곧이 가치 투자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 쭉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뒤돌아보면 IMF 때부터 매번 반복되던 패턴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게 되면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다시 금리가 안정되고 이번 인상 사이클이 경기 침체로 귀결되든 아니든 회복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다시 저평가된 가치 있는 기업들의 가치 투자를 발굴하는 그런 영상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최근에는 매크로상 정상적인 노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시죠.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면서도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부터 대선이 있는 해에 경기 침체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도록 냅두겠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긴 하는데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거나 적어도 올해는 나타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변수로 영향을 받을지 정확하게 재단한다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과거 선거가 있는 해 경기 침체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점선을 제가 다 그어놨고요. 이 점선이 있는 해가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대선이 있던 시기에 경기 침체가 없었다? 이렇게 러프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10년물과 3개월의 역전 스프레드 이건 100%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잖아요. 68년 이후에 8번 모두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시그널로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여기죠. 이만큼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22년 11월 이후에 이 10년물과 3개월물이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있는 해 경기 침체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틀린 내용이죠. 이때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고요.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다 역전되지 않았고 68년 이후에 미국 선거가 치러지면서 장단기가 역전된 사례는 딱 2개가 있었습니다. 80년대와 2000년대가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때 그리고 이때입니다. 즉 미국 대선이 있어서 경기 침체가 없다는 주장은 대부분이 장단기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단 2차례만 역전이 되었던 사례인데 이 역전돼 있던 사례를 보시게 되면 80년대 이란 혁명과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고요. 00년대는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그 선거를 제가 구별을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68년부터 대부분의 미국 선거는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 즉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미국 대선이 치러졌다라는 것이고 단 2차례 IT 버블 그리고 오일 쇼크 이 2차례만 금리 역전이 이뤄진 채로 미국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종합해보면 대선이 있는 해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이런 막연한 의견은 엄밀히 말해 틀린 것이죠. 대부분 대선이 있었던 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고 역전돼서 대선을 치렀던 해는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2차례가 있었죠. 따라서 지금 올해 대선이 있다고 특히 재선이 있는 해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정책당국이라든지 연준을 포함해서 말이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극단적인 경기 침체만은 막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이게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사례는 딱히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2번 있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0년대 경기 침체부터 보시게 되면 이때는 사실 오일 쇼크 시기죠. 유가가 급등하던 시절입니다. 71년부터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71년도 우리가 금태한 폐지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던 시간이고 이게 79년도 이란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또 생기죠. 이러면서 WTI 가격이 지금 140불이 넘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에 걸친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지금은 강달러인 만큼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WTI 가격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가격이라는 거, 지금 현재가 여기죠.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80불, 90불을 넘어 100불 이상이 찍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유지될 때 그때 물가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80불 언더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쎄 재차 물가가 급등할 만한 우려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CPI가 지난 9일날 또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도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개정이 됐는데 이런 개정 수치보다는 오히려 유가 가격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CPI 개정된 부분은 또 CPI가 나오잖아요. 13일날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례는 00년 닷컴 버블이 있는데 이게 유사하게 예전부터 꾸준히 제 필터링에 계속 겹치는 과거 사례죠. 또 00년 닷컴 버블이 해당이 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미국 선거가 치러진 사례, 닷컴 버블이 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이 닷컴 버블 패턴과 지금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겹쳤다라는 게 과연 우연으로 끝날 건지 조금 의문이고요. 00년도 당시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과 유사하게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찍었던 게 00년 3월입니다. 그리고 재차 반등하며 4월까지 증시 고점을 이뤘고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를 기록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 2000년 3월, 4월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미국 대선은 2000년 1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약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200일 이평선의 간극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간극이 상당히 벌어졌죠. 이게 과연 20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패턴이 나와버린 거고 그해 11월 대선이 있는 날까지 무려 40%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02년 10월 9일까지 나스닥 지수는 대략 78%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패닉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도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죠. 닷컴이라는 주도주가 증시를 끌어올렸던 상황입니다.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상위 5개 기업이 PE가 50배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이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인데 지금 M7의 PE도 비슷한 수준이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개의 기업이 주도주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패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선거가 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고 획일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재선을 하는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건 마치 선거가 있는 해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단순화해서 일반론으로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상황이죠. 과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대선에 유리할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서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전체 물가지수에서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그럼에도 여전히 3% 가깝게 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절대치랑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엄청나게 오른 수준의 물가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이든이 경기 침체 막으려다가 물가로 실패할 것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죠. 미국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합주의 여론조사인데 친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경합주조차 지금 밀리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SBB 파산 때 돈 풀어서 경기 침체를 막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당시 경기 침체를 그대로 그냥 막고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돈 풀어서 고물가가 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한 뭐 그런 성공적인 이미지로 글쎄요 대선을 치를 수 있었을 텐데 억지스럽게 경기 침체를 막으려다가 지금은 어정쩡한 물가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이죠.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지지율 자체가 40%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재임에 실패한다라는 과거 데이터인데요. 뭐 상당히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트럼프에도 밀리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일반 미국인들이 정말로 이 물가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지표 말고 말이죠. 참 답답한 부분이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작년 3월 빠르게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물가 잡고 훌훌 털고 갈 기업들은 빨리 털어버리고 그렇게 올해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면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암튼 지금은 시간이 없죠. 이제 와서 경기 침체를 오게 되면 그대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선이 있는 해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24년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 뭐 제 생각은 사실 3월 5일 날 슈퍼데이가 결정이 되잖아요. 양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3월 5일 뭐 사실 나스닥 때도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뭐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뭐 어찌됐든 지금 3월 5일 양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되면 특히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본격적인 대선 구도가 갖춰질 테죠. 그렇다면 실제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지지율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간격으로 바이든이 밀리거나 이 지지율 자체가 40% 언더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그 수치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다. 경합주조차도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대세가 굳혀지는 분위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선이 있는 해 뭐 이런 상황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선이 아니었던 국면이 많았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비등비등한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굳이 대선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 글쎄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기득권층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참에 털고 가자. 뭐 굳이 대선 결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지율에 따라서 바이든에게 꼭 유리한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을 오늘 좀 영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68년 이후 10년 3개월물의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 게 단 2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 경기 침체로 빠졌던 것이고 첫 번째가 80년 5.1 쇼크고요. 두 번째는 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기 침체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역전된 상황에서 치러진 두 번의 대선 모두 경기 침체가 있었고 두 개의 경기 침체 중 이번 연도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닷컴 버블. 예전에도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때의 증시 흐름과 보면 글쎄요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때처럼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라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이후로 미뤄질 듯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 패턴에서는 그러지 않은 양상도 있었다.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3월 5일 슈퍼데이가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